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서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앞서서 3차 시까지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의 정의와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4차 시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1차 시, 2차 시, 3차 시 강의를 통하여 KSQ ISO 9001 2015년 버전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건설공사에 적용하여 건설 특성에 맞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의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이 개정이 됨으로써 요구가 되는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720호입니다. 종전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국토교통부 제 2017 4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그림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 고시 원문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개정 내용에 관련되는 이 개정된 품질관리 계획서 시행은 고시된 날 2020년 10월 13일 6개월 이후 2021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품질관리 계획서는 6개월간 함께 운영 유지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을 개정하는 이유는 한국산업표준 KSQ IS 9001 과거 2009년 버전을 2015년 버전으로 내용을 반영을 하고자 함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할 필요로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별표 1과 3 그리고 별지 1호, 2호 서식에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을 위해서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KSQ IS 9001 2015년 버전에 맞춰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진 그림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개정 작성 기준 목차 페이지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2015년 버전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이 목차 순서 배열과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의 개정된 이 목차의 각절의 세부 조항 내용이 건설공사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4항을 보면 4절의 조직 상황의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를 건설공사 정보로 그리고 또한 4.2 이해관계자의 니드와 기대 이해를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관리로 하였고 4.3 품질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 결정 그리고 4.4 품질 경영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 두 개의 항목을 한 개 항목으로 묶어서 4.3 프로세스 관리로 하는 등 이 건설공사 현장 특성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그림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된 그 고시 관련 그 작성 기준의 일부입니다. 일반 상에서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그 근거가 되는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그 각 코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에서 KSQI에서 9001-2015년 버전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항과 용어는 KSQ 9000 2015년 버전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그림은 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그 개정에 관한 이 검토 항목의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검토할 때 이 작성 기준의 내용을 원문대로 그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그림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제 별지 2호 서식 품질관리 적절성 그 확인 점검표 점검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진 그림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별지 2호 서식 품질관리 적절성 그 확인 점검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계획 그 작성 기준과 만족 시정 요구, 이 조치 확인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그림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그 개정 고시 관련 품질관리 적절성 검토 의견이 됩니다. 항목 및 검토 사항과 검토 내용은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조항 그 기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그 하단에 그 페이지는 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가 이 사례로 수립을 해본 이 가상의 현장에서 그 작성되어야 할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 절차서 표지입니다. 개정된 그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그 작성 기준을 보면 2015년 버전 9001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35개 조항에 대한 이 관리 절차를 그 문서화 정보로 유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 35개 그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는 그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요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관리 절차서를 그 문서화 수립하고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차서라는 그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그 수행하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문서화된 정보를 그 maintain 그 유지하고 retain 그 보유해야 한다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문서화된 정보를 maintain 그 유지는 이 관리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유지한다. 메인턴 헬스처럼 그런 그 관리의 개념이 되겠고,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를 뭐 보유한다. 그 리테인은 예를 들어서 뭐 신선도처럼 리테인 그 프레시네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의 그 문서를 보유한다는 것은 이 상태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그림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단에는 화면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된 품질관리계획서 그 작성 기준에 따라서 35개의 그 항목 관리 절차를 보면 이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그 목록표
표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35개 그 항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일본의 건설공사 정보에 관련되는 문서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관리기자의 그 요구와 기대관리에 대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 절차서가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세스 관리 절차, 다음에 품질방침 관리 절차, 다섯 번째, 품질관리 의사소통 관리 절차, 그리고 여섯 번째, 리스크 기회관리 절차, 일곱 번째, 품질 목표관리 절차, 여덟 번째, 품질관리 계획의 변경관리 절차, 아홉 번째, 자원관리 절차, 열 번째, 모니터링 자원 측정 자원의 관리 절차, 11번째, 조직 지식의 관리 절차, 12번째, 역량 적격성 절차, 13번째, 교육훈련 절차, 14번째, 의사소통 절차,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절차, 건설공사 요구사항의 검토 준비 절차, 공사 요구 변경 절차, 다음에 설계 관리 절차,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관리 절차, 그리고 22번째, 공사 관리 절차, 식별 및 추적 관리 절차, 기자재 구매 관리 절차, 보존 관리 절차, 공사 준공 인계 관리 절차, 검사 시험 모니터링 절차, 28번째 그 부족값 관리 절차, 29번째 중점 품질 관리 절차, 30번째 고객 만족 관리 절차, 분석 평가 절차, 내부 심사 절차, 경영 검토 절차, 부적합 시정 조치 절차, 마지막으로 지속적 개선 절차, 이렇게 문서화된 그 절차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는 그 해당 조항 항목에 강사가 발췌를 해보니 35개의 절차 문서 요구 보유를 하라고 요구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견본으로 사례로 절차화, 문서화를 구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고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문서정보 유지, 보유 요구사항의 35개 중에서 이 강의 견본으로, 지금 강의하는 견본으로 한 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서번호는 QP 420. 여기서 말하는 그 QP는 Quality Plan, 품질 계획의 약자가 되겠죠. 그리고 420은 4.2 요구사항의 이니셜 번호로 420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절차서 이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표지 다음 페이지는 본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차서는 총 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의 절차의 적용 범위는 공사 현장의 조직, 내부 그리고 외부의 경영 관련 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이해를 하고 품질관리계획서 적용 범위를 결정을 하고 필요한 그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이 결정하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적용을 합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현장 조직의 내부 상황은 자, 공사 계약 상황, 그다음에 이익률, 자금의 흐름, 신용도, 조직의 가치, 그다음 문화, 그다음에 지식, 참여 인원의 그 의식, 현장의 경영관리, 자원의 필요성 등 그 현재의 그 상황과 미래의 그 추이를 말하며 강점과 약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조직의 그 외부 상황은 우선 그 국내외 그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 변동, 그리고 이 환율의 변동,
그 실물 거래 그 상황이라든가 이 주요 고객의 경영 상황,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 그리고 경쟁업체의 상황, 거시적인 어떤 환경 상황 또는 정책, 주요 고객의 어떤 품질 관련 요구사항이라든가 현장 경영 활동과 관련된 그 현재 그 상황과 미래의 추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과 기회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현장의 품질 경영과 관련해서 거래 고객이라든가 협력업체, 그리고 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그다음에 가입단체 또는 협회, 그리고 주변 회사 또는 지역 주민들을 말을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그 요구와 기대관리 업무 절차에서 5.1 잠깐 같이 보시면 조직 상황 정보 수집 및 분석합니다. 공사 현장 관련 외부 상황을 이해를 하고 현재 상황과 미래 추이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업무 절차에서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프로세스를 결정을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업무 절차에서 품질관리계획서 현장 운영 개선 유지를 합니다. 네, 화면 하단의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업무 절차에서 스와트 분석표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 요구와 기대를 이해를 하고 조직의 상황 판단을 결정을 해서 품질관리 계획서 적용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그 위협의 그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분석하는 이 툴로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의 그 좋은 것은 강점이고 나쁜 것은 약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서 이 사업의 기획 그리고 이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큰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가 그 임의의 가상 현장으로 구축을 해본 절차서의 하나로 현장 위치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소재 수라리제 터널 시공 현장 관련 그 이해관계자 파악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강사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품질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9 버전이라고 하고 강사가 제가 이걸 그 현재 사용되는 앞으로도 해야 될 개정된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강사는 이 품질관리 계획서 2015년 버전 9001 버전으로 수정한 내용을 예시로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연구 자료로 만들어 본 표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승인 개정 이력 내용입니다. 재개정 이력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9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목차는 우리가 그동안 학습해온 내용대로 2015년 버전 9001에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에 딱 맞는 목차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13일 그 이전에 사용했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목차 구성은 26개 항목으로 강사가 잠시 함께 살펴보면 1. 건설공사의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 품질 방침 및 품질 목표 관리 절차, 그다음에 세 번째 책임과 권한, 네 번째 문서 관리, 다섯 번째 기록 관리, 여섯 번째 자원 관리, 그리고 일곱 번째 설계 관리, 여덟 번째 건설공사 수행 준비, 그리고 아홉 번째 계약 변경 관리, 그 다음에 열 번째 교육 훈련 관리, 11번째 의사소통 관리, 12번째 기자재 구매 관리, 그렇죠. 13번째 지급자재 관리, 그리고 14번째 하도급 관리, 15번째 공사 관리, 그리고 이제 16번째 중점 품질 관리, 17번째 식별 추적성 관리, 18번째 기자재 공사 이 목적물의 그 보존의 관리, 그렇죠. 19번째 검사 장비, 그 다음에 측정 장비, 시험 장비 관리,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검사 시험 모니터링 관리, 21번째 부족합 공사 관리, 22번째 데이터 분석 관리, 22번째 시정과 예방 조치 관리, 그 다음에 24번째 자체 품질 점검 관리, 그리고 25번째 건설공사 운영 성과의 검토 관리, 마지막에 공사 준공 및 인계 관리, 이렇게 26개 목차 항목의 지금 현장에서 활용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목차 순 26개 항목은 앞으로 향후 6개월 후 2021년 4월 13일까지 유효하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목차 순이 변경된다는 겁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버전의 그 자료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가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상단에 박스 표기 부분 품질관리계획서 밑에 4점 조직상황, 4.1 건설공사 정보, 바로 이것이 2015년 버전 요구사항 4 조직상황과 4.1 건설공사 정보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박스, 상단의 박스 오 리더십, 자 이것이 2015년 버전 9001의 용어 목차가 되는 거죠. 오 리더십의 상세 조항 5.1 품질 방침, 그다음에 목차 6 기획에 6.22 보면 품질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틀이 바뀌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목차 순이 바뀌기 때문에 관련되는 변경된 내용은 강사가 수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 6페이지가 됩니다. 구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4 조직 상황 4.3 프로세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 7페이지 상단 박스 4 조직 상황 4.3 프로세스 관리가 됩니다. 하단의 페이지 8페이지 상단 박스 4 조직 상황 4.3 프로세스 관리로 수정을 했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9페이지 9 버전을 수정한 사례로 조직 상황 4.3 프로세스 관리에서의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 10페이지. 자, 구 버전을 수정한 사례로 상단 박스 4 조직 상황 4.3 프로세스 관리에서의 요구사항, 프로세스 매핑, 프로세스 순서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강사는 구 버전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또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품질관리 계획서 내용 본문을 2015년 버전에 맞도록 수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가상의 현장 사례로 구축을 해서 문서화 정보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도표 프로세스 관리의 매핑 이 자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그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7.2 2015년 버전에 7.2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6을 보면 문서화된 정보가 있습니다. 과거 버전에서의 그 수정 전에 내용은 문서관리였습니다. 그냥 박스 속에 문서관리 이거를 15년 버전에 맞도록 강사가 수정을 했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8 운영 8.3 설계관리입니다. 이 설계관리의 목적은 그 본공사에 그 적용되는 설계 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건설공사 수행 중에 그 지속적인 그 품질 관리 확보를 위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그런 발생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그 계약 변경으로 발주자의 그 요구 사항을 지속도로 만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관리 절차서의 그 적용 범위는 설계 도서의 그 검토, 유효본 관리 이렇게 공사 중에 발생되는 그 계약 변경 사항을 효과적으로 취급 관리하기 위한 그 업무에 그 적용을 하도록 이 절차를 구축을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설계 도서라는 그 용어는 발주자가 공사의 기준이 되도록 제공한 설계 도면이라든가 시방서, 구조 개선서 등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계 도서를 검토한다 그런 용어는 이 설계 도서의 그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시공성 또는 어떤 그 불명확성 등을 공사 시작 전에 사전에 그 검토하는 활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종전 과거 구 버전의 그 품질관리 계획서 견본 사례 A씨는 전체 페이지가 한 120여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 120페이지 전반 모든 내용을 오늘 이 강의 시간에 강사가 반영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핵심되는 그 타이틀에 관련되는 그 표지 부분만 발췌를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좀 건너뛰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26페이지 역시 구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15년 버전의 그 목차 7 지원에 보면 지원 속에 자원이 있고 인원이 있고 기반 구조가 있고 운영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7 지원의 7.3 조직의 지식, 그 다음에 7.4 역량 적격성에 해당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페이지 33페이지 구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7.2의 지원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7.5의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의 그 목적은 품질관리 계획의 그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부, 외부 그 의사소통 방법을 규정을 해서 이 업무 처리의 그 능률 그리고 통일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그리고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로 이 대내외 그 문서, 공문서에 의한 의사소통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문서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관련되는 이제 그 문서에서 뭐 대외적, 대내적 발송 문서라든가, 그리고 해당되는 공사 관계자라고 하면 뭐 발주자, 감리자, 뭐 설계자, 시공자, 뭐 하도급자, 뭐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되는 조직과의 서로 그 디스커션,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단의 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기존에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과거 버전에 관련된 구축된 문서를 현행 버전에 맞게끔 강사가 수정한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됩니다. 구버전을 또 수정 연구한 사례로 8 운용 8.4 기자재 구매 관리입니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는 양질의 기자재를 구매를 하고, 또 구매된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구매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첫째 원가 절감하고, 또 품질 향상을 실현하고, 그리고 이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절차서의 적용 범위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 기자재 구매 관리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건설공사의 그 기자재라는 그 용어의 정의는 레미콘이라든가 뭐 아스콘, 뭐 철근, 뭐 형강, 뭐 시멘트 등 공사 목적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그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42페이지입니다. 과거 버전의 그 품질관리계획서를 역시 수정 연구를 한 사례로, 자, 박스 타이틀 보면 8 운용 8의 5의 3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재산입니다. 이 절차서를 만드는 목적은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또 제공한 그 지급자재를 파악을 하고 식별하고 또 검증을 하고 또 보호를 하고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건설공사 수행에 그 사용되는 지급자재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절차서의 그 적용 범위는 발주자 지급자재에 대해서 공사에 그 적합하게 사용이 되도록 지급자재 그 물량 산출, 그다음에 지급자재 청구, 그다음에 인수, 그다음에 식별, 검증, 그다음에 입출고 관리, 그다음에 잉여자재 처리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발주자의 그 지적재산 관련되는 설계도서 관리는, 그렇죠, 설계도서 계약 변경의 관리에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급자재라는 그 용어는 발주자가 공급해서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기자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 페이지에 연결되는 8의 5의 3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재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페이지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구버전 품질계획서를 또 수정을 그 연구한 사례로 15년 버전 9001에 맞는 용어가, 자, 박스를 보시면 8 운용의 8.6 공사관리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 절차서의 구축 수립한 목적은 이 공사 현장의 공사 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사를 이 기한 내에 완료함과 동시에 그 일정을 분석을 하고 또 진도를 분석하고
자원 배분 등을 이 체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최적의 공사 목적물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용 범위는 최적의 공사 목적물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한 공사 현장의 개설에서 준공까지 공사 관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절차를 문서화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용어, 자, 공정관리라고 한다면 공정관리는 공사 계획이라든가 공사 자원관리 등을 현장을 확인하고 회의하고 보고하고 하는 공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일련의 그 관리 활동을 공정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버전을 또 수정 연구한 사례로 박스 보시면 2015년 버전 목차순 8 운영, 그 다음 8.7 중점 품질 관리가 있죠. 자, 중점 품질 관리 그 절차를 수립한 그 목적이 있다면 건설 공사 현장의 중점 품질 관리 대상 공정 그 부위를 파악을 하고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장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절차서를 수립한 그 적용 범위는 최적의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정 또는 그 부위를 결정하라고 품질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 품질관리에 대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가 그 용어가 있어요. 중점 품질관리가 국제표준 한국산업규격 그 9001에서는 그 특별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 건설로 이렇게 용어를 수정을 한다면 중점 품질 관리 되겠습니다. 특별 프로세스 그리고 중점 품질 관리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품질 관리는 이 프로세스의 그 결과로 산출된 어떤 공사 목적물의 적합성이 즉시 또는 경제적으로 검증이 될 수 없은 경우에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자,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또 하자 발생 빈도가 높고 불일치 공사로 판명이 될 때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공정, 그런 부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점 품질 관리 용어정의입니다. 중점 품질 관리란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일치 공사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정 또는 부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박스 상단의 박스 운용 8.8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71페이지 그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상단의 박스 목차 8 운용 8.10 보존 관리로 수정을 했습니다. 하단의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그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자 상단의 박스 목차순 7 지원에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 자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절차서를 구축한 목적이 있다면 기자재 그리고 공사 목적물이 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불일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장비나 측정 장비 그리고 시험 장비 이를 그 계측기라고 하죠. 이 측정 능력의 어떤 적합성과 유효성이 보장이 되도록 계측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절차서의 그 적용 범위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계측기가 요구하는 어떤 그 측정 능력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교정, 점검 업무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현장 그 측정 관련 용어의 정의는 계측기라고 한다면은 측정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측정기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측정 표준 또는 표준 물질 그리고 또 보조기구 그런 그 집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측정 프로세스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측정 프로세스란 이 양적인 값을 결정하는 측정 업무의 값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하단의 페이지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상단의 박스를 보면 목차순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그 사용하는 자재, 여기는 그 지급자재를 포함합니다. 시공공정 공사 그 목적물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 시험 업무를 체계화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그 공사 목적물을 완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절차서의 그 적용 범위는 시공한 공사 목적물이 그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재 인수검사 그리고 이 시공 그 공정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공사 목적물의 그 최종 검사, 그리고 이제 계획 실시 이 결과 그 처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품질 관련 활동에서 우리 흔히 하는 그 용어, 검사 시험 모니터링 관련 용어가 됩니다. 첫째 검사라는 게 있고, 그렇죠? 뭐 시험이 있고, 검증이 있고, 모니터링이 있고, 측정이라는 용어들이 있겠죠. 자, 우리 검사의 용어가 뭐죠? 우리가 이 과정 첫 시간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또 드렸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자, 검사란 측정, 시험 또는 계측을 적절히 활용한 관찰, 판정에 의한 적합 여부 평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측정 시험 또는 그 계측 결과가 검사 기준을 만족한다는 그 결과를 합격, 불합격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되겠죠. 합부 판정이라고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다음에 시험은 이 절차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자재 어떤 그 물리적인 특성이라든가 또는 역학적인 특성 또는 고유 특성을 결정하는데 시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합니다. 다음에 이제 검증이라는 용어가 있죠. 검증.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거죠. 확인, 검증.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측정하고 시험의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찰하고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활동은 통제하고 또는 관리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측정하나 뭐 시험하고 이런 활동 모든 걸 모니터링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이라는 용어가 있죠. 측정한다. 측정 용어가 뭐였죠? 그렇죠. 사물의 공간적인 크기 또는 양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그 용어의 정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건설공사 품질관리 활동에서 그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박스 목차 8 운용 8에 12 부적합 공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 95페이지
상단의 박스 목차 구 성과평가 관련 9.2 분석 및 평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버전의 내용을 수정한 연구한 사례로 상단 박스 보면 목차 10 개선 그리고 10.1 부적합 및 시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절차서를 구축한 그 목적은 현존 또는 그 잠재적인 어떤 그 부적합의 원인을 파악하고 부적합의 시정뿐만 아니라 재발 또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조치 예방 조치 업무를 체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과 그 실패 비용을 그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절차서의 적용 범위는 공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현존하거나 또는 그 잠재적인 부적합의 원인 제거에 필요한 시정 예방 조치 요구서를 발행을 하고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는 기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중요하니까. 부적합이라는 용어가 뭐냐, 시정 조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시정. 시정이란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하는 행위. 그렇죠? 시정은 그 시정 조치하고 연계가 되죠. 그래서 시정 조치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발견된 부적합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부적합이라고 한다면은 부적합, 규정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부적합,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거죠. 그래서 부적합은 하나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활동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방,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예방이라고 한다면 예방 조치, 예방, 이거는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이게 예방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버전을 2015년 버전 9001에 맞도록 수정 연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목차 페이지는 9 성과평가에 9.4 경영 검토가 됩니다. 하단의 페이지는 106페이지, 상단의 박스 목차 10 개선 그리고 10.2 지속적 개선입니다. 하단의 페이지 11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버전을 수정 연구한 사례로 상단의 박스 목차 페이지 8 운용 8에 13 건설 공사 준공 인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앞서서 1차 시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의 정의 138개 중에서 공통 용어로 자주 반복 활용하는 50여 개의 용어를 우리가 집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시와 3차 시에는 2019년 버전 ISO 스탠다드와 2009년 버전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2015년 버전으로 품질 계획서 작성 지침 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관련되는 한국산업규격 9001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을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하나의 사례로 가상의 현장에 품질계획서를 만들어서 2015년 버전에 맞게 만들어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품질관리 작성 기준과 각 조항별 상호 대조하는 형태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눴고,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은 목차순 8, 9, 10 해당되는 내용은 3편이라 세 번째 첫수 시간에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니 4차 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운영을 해왔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건설 품질관리 계획서를 버리지 않고 수정해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사가 연구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학습해 주신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강의 자료를 개발을 해서 또 뵙는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